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현안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우리 지역 현안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 영웅에서 국민 일꾼으로 돌아온 진종호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진종호 당선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LG엘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네. 강원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된 진종호입니다. 그전까지 스포츠인 그리고 사격 선수로서의 이미지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또 새로운 삶으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말을 귀 담아 들으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 사격의 전설에서 네. 이제 또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이제 정치에 또 입문을 하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당선 소감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2016년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약간 더 이상 선수의 삶보다는 네. 이 후배들을 위해서, 이 스포츠를 위해서 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또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되면서 스포츠가 정말로 우리 국민들과 정말 많이 긴접한 관계로 있잖아요. 네. 근접한 관계.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국민들에게 제가 그동안 스포츠인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좀 더 새롭고 또 다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또 워낙 또 지역 주민 여러분 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친숙한 이미지로 또 네. 당선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 입문하는데 한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으셨는데요. 네. 자, 선수 생활 상당히 좀 오래 하셨고 네, 또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또 선수 커리어 보내신 이후에 또 대한체육회 이사 등 행정가로도 활동을 하셨고 네. 올 초였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는 또 공동 조직위원장도 영입을 하셨는데 그 활동을 하셨는데요.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영입 인재로 입당을 하셔서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정치 입문 결심하시게 된 네. 계기나 배경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제가 원래는 좀 정치에 나는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도 네. 일단은 스포츠 행정 쪽으로 있어서 준비를 해왔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네. 또 그동안 스포츠인으로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뭔가 후배들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에게 나누어 줘야겠다는 생각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제 조직위원장으로서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정말로 이 스포츠가 국민에게 주는 감동 그리고 스포츠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문화와 체육, 관광까지 다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 정말로 내가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 또한 또 나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서 그러시군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올 초에 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상당히 좀 성공리에 네. 행사를 좀 마쳤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총선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좀 여러 입문 제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다소 좀 고민의 시간이 좀 필요했었다라는 이야기 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이제 저의 꿈은 원래 스포츠 행정가라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정치라고 하니까 약간 이 사람들의 편견이 일단 있잖아요. 정치라고 하면은 정치는 정말로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고 네. 잘 하기도 해야 되는데 또 반면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운동만 했던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겠냐. 네. 하지만 또 그만큼 저 개인적으로 준비해왔기 때문에 네. 꼭 이게 정치라는 그 단어에 그냥 박혀 있는 것보다도 이 전문 분야로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긴 했지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네. 정치 입문하시면서 고민 가장 많이 하셨었을 부분이 아무래도 정당 선택이 아니었을까 좀 싶은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영웅인데 네. 이제 정치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는 이제 당을 정리를 해서 네. 이제 또 국민들의 좀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정당을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당, 야당 이런 네. 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여당이 잘했다, 야당이 네. 잘했다 이런 개념보다도 스포츠라는 것은 모두를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사람들마다 각기 뭐 색깔이 다르고 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말씀들이 있긴 한데 제가 국민의힘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 뭐 보수여서 네. 뭐 이런 그런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라든지 뭐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좀 맞는 게 있다라는 생각에 네. 선뜻 선택하게 되었었고요. 네. 물론 반대쪽에서도 제의가 들어오긴 했었지만 네. 저에게는 제 신념이 더 강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다양한 이야기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주셨는데 네. 뭐 또 특히 또 스포츠 행정가로 또 활동하기 위해서는 네. 또 힘 있는 정부 여당에서 네. 또 같이 또 활동하는 게 또 이렇게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선거가 끝난 지 이제 한 달여 정도 좀 지났는데요. 네. 좀 뭐 직접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 뛰셨었던 건 아니지만 네, 네. 뭐 비례대표로서 뛰시면서도 네. 선거 분위기 느꼈었던 것들의 좀 소외가 좀 남다를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선거 치러본 경험 뭐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뭐 비례로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어느 특정 지역을 가서 뭐 이렇게 뭐 활동을 하진 않았는데 네. 주변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하면서 선거 활동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딱 선거철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네. 정말 꾸준히 정말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장 첫 번째로 하게 되었고요. 네. 뭐 제가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는 지역을 막론한다. 네. 그냥 모든 분들이 우리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로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좀 더 귀를 열어주고 더 많은 발전적인 그런 제안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역 주민들 그리고 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낮은 자리에서 보다 친숙하게 네. 만날 수 있는 정치인이 또 이번 기회에 한 명 또 생겼다는 게 네, 네. 큰 소득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셨지만 네. 최근에 이제 지역에서 또 강원도 토박이로서 또 강원 지역에 또 애정도 남다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활동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춘천시와 당선인 간담회도 좀 진행을 하셨는데요. 뭐 육동환 춘천시장이 뭐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좀 지역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원팀 이렇게 네. 좀 강조하셨는데 사실 어떤 이야기들 오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제 고향이 춘천이다 보니까 네. 첫 번째로는 춘천 발전에 관해서 네. 그리고 뭐 우리 춘천에 있는 같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뭐 당연히 우리 고향이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이제 국제 스케이트장 네. 아무래도 크게 두 군데로 나뉘어질 것 같긴 하지만 네. 뭐 아직까지 결정난 부분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고향에 좀 더 신경 써야지는 부분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GTX-X도 문제를 또 개선해서 교통의 편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체육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통 인프라까지 같이 좀 맞습니다. 이렇게 네. 전방위적으로 측면에서 또 지원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말씀 이야기 주신 것처럼 강원도 토박이십니다. 네, 뭐 교대부설초 나오셨고 남춘천중 나오셨고 강원 사대부고 졸업한 춘천 토박이신데 춘천 그리고 네. 강원도에 대한 의미가 좀 각별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가장 이슈되는 국제 스케이트장 왜냐면은 춘천에는 이미 그 접근성도 그렇고 스케이트장이 원래는 빙상의 고향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그런 춘천의 장점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저의 뭐 고향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22대 국회에서 또 활발한 활동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뭐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 지역의 다양한 현안 이슈들이 좀 있을 텐데요. 네. 앞서 뭐 GTX 이야기도 해주셨고 국제 빙상장 유치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춘천에 이런 현안 과제 네. 뭐 어떤 것들이 좀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당선인께서는 어떤 점들 꼽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정도 살아온 춘천은 일단은 정말로 문화 관광이 점점 변화되고 있고 이 스포츠를 정말 사랑하는 그 춘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여러 면으로 지켜봤을 때 경쟁
경쟁이 되고 있는 타 지역보다도 일단은 이 스포츠 시설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시설적인 부분이 정말로 한 5분의 1 정도의 가격? 네. 금액? 네. 가격이라기보다도 네. 그런 비용이 든다는 부분이 정말 강점인 것 같고요. 네. 또 이미 그 스포츠 타운이라는 곳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네. 그게 좀 이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전년도에는 또 국제 태권도 대회도 했었고 하다 네. 보니까 저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체육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접근성도 중요하고 인프라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돈을 적게 쓰는 게 저는 유리한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춘천에 좀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가 있는데 네. 이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관광 발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네. 앞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경쟁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좀 뜨겁습니다. 네. 뭐 대한체육회 심사 앞두고 네. 지금 강원권에서는 춘천, 네. 원주, 철원이 유치 의사 밝힌 상태고 인천에서는 청라 그리고 뭐 경기도 양주, 동두천, 뭐 김포까지 네. 이 수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뭐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발벗고 나선 모습입니다. 실제로 좀 네. 유치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네. 강원권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을지 좀 뭐 가능성 높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뭐 아무래도 좀 대한체육회와 또 밀접하게 또 활동하셨으니까 네. 좀 아무래도 지역 주민 여러분들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당선인 전에 제 신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좀 편하게 말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에서는 정말로 이제 뭐 어느 특정적인 부분을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긴 한 부분이고요. 네. 발언 하나하나가 좀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전에도 이제 대한체육회 이사로 있을 때부터도 봤던 네. 부분은 물론 뭐 지금 스포츠계가 뭐 지역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그런 말들도 많고 특정 지역만 좀 더 뭐 발전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을 너무 쓸데없이 낭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이 어떤 지역에 어떤 스포츠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도 찬성이고 모두 활성화되는 것은 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시설을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이 약간 무용지물이 되는 거는 안타깝기 때문에 네.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꼼꼼히 검토해서 저 예산으로 설치하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유치 과정에서 네. 이 사후 활용 방안도 좀 충분히 맞습니다. 네.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예상은 되는데요. 네. 22대 국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개원하게 됩니다. 네. 상임위 활동에 좀 관심이 쏠리는데 뭐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만 뭐 지망하고 계시는 상임위원회 뭐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고 봐야 될까요? 뭐 어떤 활동하고 뭐 계획이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저희 전문 분야가 아무래도 네. 스포츠 쪽이다 보니까 이 스포츠와 함께 문화체육관광 이쪽을 아무래도 1순위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스포츠는 정말로 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행정적으로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격 국민 영웅 그리고 스포츠 행정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또 갖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로서는 이제 신인이신데 네. 뭐 스포츠와 정치와 스포츠 좀 어떤 닮은 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막상 이제 뭐 정치 시작하신 지는 좀 얼마 안 됐지만 네. 네. 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바라봤을 때 스포츠와 이런 점은 좀 비슷한 것 같더라. 이런 점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 꼽을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점? 네. 비슷한 점을 제가 아직까지는 꼭 집어서 찾지 네. 못했지만은 이 스포츠인으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점점 이제 연배가 쌓여가고 할수록 주위 사람을 더 돌봐야 되는 것들, 네. 후배 양성을 위해서 내가 한 목소리를 할 수 있고 현명한 판단력으로 우리 후배들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랜 세월 또 국민들에게 또 벅찬 감동을 안겨온 또 스포츠인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뭐 염원이라던가 뭐 기대가 좀 상당한데요. 네. 앞으로 좀 국회에서 역할 뭐 지금 상임위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 좀 주셨습니다만 네. 뭐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출향 인사로서 고향 지역 주민들에게 좀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포부 같은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네.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도 좀 한 말씀 좀 주신다면 어떤 것들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강원특별자치도, 네. 뭐 강원도, 그다음에 뭐 춘천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춘천은 정말로 시골이었죠. 시골이었었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점점 제가 커오면서 했던 부분이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하나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스포츠, 네. 또 그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해서 수많은 선수들이 방문을 하게 되고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문화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약간 스포츠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발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스포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 초에 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공동조직위원장 맡으시면서 행사를 좀 성공적으로 치렀었던 경험이 네. 더 그런 뭐 계획을 더 굳건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당시에 네. 행사가 워낙 좀 성공적으로 좀 끝나서 네. 자부심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걱정을 엄청 많이 했던 부분이 네. 일단은 청소년 올림픽이다 보니까 저 예산에 네. 그다음에 기존의 올림픽 레거시, 올림픽 시설들을 네. 다시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정말로 한 700억 정도 네. 너무 저평가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보 네. 마케팅 비용도 적고 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이 위원장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네. 기업들과 우리 홍보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뭐 지역들 뭐 군수님이라든지 지사님 만나면서 이런 여러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스포츠인으로서 경기만 할 때와 이 대회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정말 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각성하게 되고 알게 되었고 또 이 올림픽이라는 하나의 스포츠 경기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렇죠. 올림픽을 참가하는 네. 선수들의 가족들이 따라오시면서 다 같이 그 나라의 문화 네. 그다음에 관광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게 결국 스포츠를 통해서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까지 그다음에 스포츠 외교까지 할 수 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강점을 두고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올 초에 또 워낙 성공적으로 좀 끝났었던 터라 네. 공동조직위원장 경험이 또 본인에게도 큰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뭐 비례대표 당선인이긴 하시지만 네. 지역하고 좀 어떤 식으로 소통해 나갈지도 좀 관건인데요. 네. 아무래도 뭐 지역 선출직 의원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네, 또 많이 좀 다른 접점에서 지역 주민분들 만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강원도민들과는 좀 어떤 식으로 소통할 계획이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뭐 이렇게 뭐 너무 전반적인 걸 다 둘러본다기에는 아직 제가 초보이기 때문에 네. 부족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의 전문 분야인 스포츠 쪽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 아이들, 우리 후배들, 후손들을 좀 더 어울러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고 싶고요. 네. 어쨌거나 어느 지역이든 항상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 아이들의 교육 부분도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하나둘씩 보면서 챙겨가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올림픽 국민영웅에서 이제 때론 질타와 또 쓴소리도 좀 감내해야 하는 정치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 진종호 당선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LG엘로비전 시청자 여러분들과 강원도민 여러분들께 끝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그 스포츠인, 그다음에 뭐 국가대표 진종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 받아 주셨었는데요.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다른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여러분들께 귀 기울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제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살게 해주고 키워주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춘천시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말씀을 귀 담아 들으면서 정말로 올바른 예의 바른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4.10 총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호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